왜 수술실 신규 간호사는 항상 3개월을 못 버틸까? 개인 문제가 아닌 투입 구조의 진짜 이야기. 수술실 신규 간호사는 왜 항상 3개월을 못 버틸까요? 이 질문, 신규 간호사도 알고, 선배 간호사도 알고, 관리자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0년 넘게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신규들이 약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제가 수술실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신규가 바뀌고 매년 선배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수술실 신규 간호사가 유독 3개월을 못 넘기는 구조인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겪는 3개월의 벽,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시점, 거의 비슷합니다. 첫 달 그래도 버텨보자. 처음엔 모든 게 낯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곧 익숙해지겠지. 선배님들도 처음엔 다 이랬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이 시기엔 실수를 해도 아직 신규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2달째는 내가 너무 못하는 건가? 그런데 2개월 차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변에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알겠지? 2개월 됐는데 아직도 몰라? 동기 중에 누구는 벌써 잘하던데 신규는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매일 받기 시작합니다. 밤에 집에 가면 수술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때 왜 저걸 못 찾았지? 왜 나만 자꾸 혼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3달째는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 3개월 차가 되면 신규는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나랑 안 맞나 봐. 난 간호사 체질이 아닌가 봐. 다른 과로 옮겨야 하나? 이 시점에 신규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너무 멍청한가요? 저만 유독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동기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매년 신규가 바뀌어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2024년도 신규도 이렇게 말했고 2023년도 신규도 이렇게 말했고 2022년도 신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신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수술실 신규의 투입 방식 문제. 수술실은 교육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실처럼 취급됩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죠. 보고 배우면 돼. 눈치껏 해. 일단 들어와. 몇 번 보면 알게 돼. 문제는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은 멈추지 않고 환자의 상태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기구는 동시에 움직이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합니다.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지연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에게는 준비할 시간도 안전한 연습 구간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가 보고 배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즉시 실전 투입입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이 유지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배웠어. 선배들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왜 진짜 이유? 신규의 실수가 잦은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업무가 쪼개져서 보이지 않는다. 신규는 전체 흐름을 모르고 조각난 지시만 받습니다. 이거 준비해. 이거 빨리 가져와. 이거 왜 아직이야? 하지만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디서 쓰이는지는 설명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선배가 클램프 준비해라고 합니다. 신규는 생각합니다. 어떤 클램프? 몇 개? 언제 쓰는 건데? 하지만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규는 맥락 없이 지시만 따릅니다. 이건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질문할수록 눈치 보이는 구조. 수술실에서 질문은 곧 지연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거 지금 물어볼 타이밍이야? 수술 끝나고 물어봐. 일단 하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런데 수술이 끝나면 다들 바쁩니다. 다음 수술 준비로. 그래서 신규는 알아도 물어보지 않고 몰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전하게 질문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실수는 기록되고 설명은 남지 않는다. 잘한 건 지나가고 실수만 남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실수했잖아. 왜 맨날 똑같아? 집중 좀 해. 하지만 왜 그런 실수가 나왔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신규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난 항상 틀리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왜 항상 신규부터 불릴까? 이건 정말 불편한 이야기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불리는 사람, 대부분 신규 간호사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술 중 기구 카운트가 안 맞았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신규입니다. 네가 확인했어야지. 네가 기록했잖아. 왜 제대로 안 봤어?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신규는 전체 흐름을 교육받지 못했고,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신규가 떠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책임 분배가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신규는 결정권도 없고 통제권도 없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이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배 간호사도 사실은 피해자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도 이 구조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선배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때도 다 이렇게 배웠어. 시간이 없어. 나도 힘들어. 원래 수술실이 이래. 맞습니다. 선배들도 제대로 된 교육 구조 없이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선배들도 과거에는 신규였습니다. 똑같이 혼났고, 똑같이 무너졌고, 똑같이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방식을 그대로 신규에게 전달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유일하게 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들도 지쳐 있습니다. 신규를 교육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체계도 없습니다. 자기 업무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가 실수를 하면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왜 맨날 똑같은 걸 물어봐? 이거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건 신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오래 방치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안 바뀔까? 이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 1. 신규는 계속 들어옵니다. 매년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고 매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새로운 사람이 채워집니다. 이유 2. 버티는 사람만 남습니다. 3개월을 넘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버텼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버텨? 그래서 구조 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환합니다. 이유 3. 떠난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만둔 신규는 왜 떠났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구조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 4. 원래 그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수술실은 원래 그래. 이 말이 반복되는 한 3개월의 벽은 계속됩니다. 그럼 이 구조는 영원히 안 바뀔까요?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규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넘게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바뀐 곳들의 공통점, 제대로 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규가 1주차, 2주차, 4주차, 8주차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디브리핑 시간이나 주간 피드백 시간처럼 질문과 학습이 보장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틀렸어? 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를 묻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배 간호사 분들은 나도 이렇게 배웠는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규가 무너지고 선배가 지치고 관리자가 한숨 쉬는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신규 간호사가 왜 무너지는지, 선배 간호사가 왜 지쳐가는지, 수술실 구조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현장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이야기야말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 잘하는 간호사라는 기준이 왜 이렇게 왜곡됐는지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